홍 변호사님, 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금 발언한 내용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 발언한 내용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재판에 대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번 네. 검찰 조사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발언한 재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인데요. 이 소송이 2000년 5월 처음 부산지방법원에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2월 2일경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9년 2월 3일 2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났었는데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를 받은 부산고등법원은 2013년 7월 3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할 때 그때 이제 취지를 보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어떤 청구권을 그 국민의 동의 없이는 소멸시킬 수 없다라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파기환송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죠.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법 감정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일본이 배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일 간 국가 간의 어떤 조약 형태로 이 문제가 다루어졌고 또 이 청구권은 그 자체로 또 국민들의 어떤 개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두 분 뭐 국제법이 됐건 국내법이 됐건 어느 법 측면에서 보든 간에 어느 쪽 논리가 좀 더 우세하다고 볼 것인지 또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어떤가요? 우리 먼저 홍 변호사님 들어볼까요? 우선 좀 명확하게 할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서 쟁점으로 삼았던 부분은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래 일본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 판결을, 그러니까 패소를 방한 항소심에서는 그 일본 판결을 우리나라에 승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이 저촉되어서 원고 청구 기각을 선고했던 건데 대법원에서는 일본 판결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뭐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었고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 포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쟁점도 판결문에 적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고 설령 조약으로 개인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국가가 그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다는 정도의 취지에 불과하지 개인 청구권을 없애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 먼저 제기가 되었고 패소가 확정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가지고 패소를 받은 다음에 이분들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도 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는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적은 없다.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함해서 이 협정을 맺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나라 정부는 확실하게 했고 또 일본 정부의 입장은 확실하게 아니다. 불법행위 청구권, 모든 청구권이다. 모든 청구권에 대해서 협정을 맺은 것이다. 양국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이렇게 확연한데 이거는 이 협정을 맺는 과정까지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국제법적으로 만약에 이게 국제법적으로 아예 그냥 객관적인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 가서 판단을 받는다면은 이 협정 과정, 체결 과정부터 과연 다툼이 있다면은 이 다툼을 둘러싼 배경까지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협정 과정에서 민사 청구권이라는 왜냐면 이 청구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국가가 관리를 하고 청구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민사 청구권에 한정된다라고 보여지는 판단이 저는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민사 청구권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불법행위,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구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인적인 청구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피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